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전문가 연결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그리고 구조 상황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재진주 전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밤새 구조 활동이 진행이 됐는데요. 매몰된 7명 가운데 위치가 확인된 2명에 대해 구조를 시도했지만 1명은 결국 숨졌고 1명은 추가 사망이 예정된다. 그리고 최소 4명이 추가 사망이 추정이 된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연결이 됐나요? 재 교수님? 아직 연결이 안 됐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먼저 대형 사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지금 한 달 만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교수님,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중에 하나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이었죠. 그렇지만 정책 선언만으로서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우리나라 현실 상황에서 봤을 때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펼치려면 경기가 좋아야 됩니다. 건설사들도 여유가 있어야지만 이 안전에 투자할 돈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현실성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건설 경기는 엄청나게 안 좋고 경쟁은 치열합니다. 또한 용역 단가도 낮아지는 상황에서 건설사도 여러 가지 안전에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네. 법적 문제로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1981년도에 이제 건설이 됐을 때도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대 규모의 엄청난 화력 발전소였습니다. 네. 당시만 해도 지어질 때도 최고의 건설사가 어떻게 고비용의 이제 인력을 사용해서 가장 최첨단 시설로 이제 건설을 했겠죠. 하지만 철거하는 시점에서는 무엇이냐면 실제적으로 너무나 건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 없는 건설사들이 비용을 절감하면서 철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하려면 실제적으로 뭐냐면 이 정책에 대해서 선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설 경기를 알아보면서 관리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그리고 구조 상황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재진주 전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재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울산 화력발전소 지금 해체 중이던 보일러 타워가 이 철거 중에 아주 붕괴가 됐습니다. 저희 화면 보시면 거의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우르르 무너졌거든요. 이거는 네.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네, 타워를 철거하기 위해서 취약화 작업을 진행했을 텐데요. 취약화 작업을 잘 했으니까 잘 무너졌을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문제는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라 무너지라고 취약화 작업을 한 거니까요. 거기에 왜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하게 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작업하던 사람이 25m 윗부분에서 작업 중이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제일 밑에 건물이 잘 붕괴될 수 있도록 기둥 부분을 자르고 그 중간중간도 잘라서 마지막에 폭약을 터뜨려서 철거를 시킬 겁니다. 그러면 제일 밑에 부분은 그 위에 사람이 있다면 취약화 작업을 해놓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밑에는 해놓고 위에서도 작업하는 것은 아무래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빨리 작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전 취약화 작업 하는 자체가 아래에서도 하고 있었고 그런데 25m 위에서 지금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밑에 작업을 해놨으니까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위에 사람이 다 있다면은 작업을 같이 실시한 것 같습니다. 제일 윗부분은 또 실시하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제일 밑에 취약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 한목에 다 해버린 것 같습니다. 위에 사람이 있는데 밑에 무너지도록 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도 없는 거로 전 지금 이해가 도저히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정확한 원인이 나온 상황은 아닌데요. 그러면 예. 지금 아래쪽을 사전 취약화 작업을 하지 않고 위에서부터 하고 내려오는 와중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약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미 그 제일 밑에 취약화 작업을 했다고 보도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밑에 취약화 작업을 안 했다면 그렇게 무너질 리가 없죠. 근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원래 수칙이라고 말씀을 들었던 것 예, 같은데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은 1994년도 11월 20일에 남산 남쪽에 있는 외국인 아파트를 붕괴시킨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제일 밑에 폭약을 설치해서 한목에 터뜨려서 건물이 우르르 무너지는 것을 TV로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빠르게 철거가 됐습니까? 그냥 비용 절감이 그런 식으로 철거를 시키면 많이 되겠죠. 지금 이 철탑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제일 밑에 폭약을 설치해서 무너뜨리되 쉽게 무너지도록 절단 작업 같은 거나 그다음에 구멍을 내는 작업을 했거나 했을 겁니다. 근데 한목에 다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부터 다 그런 절단 작업 같은 것을 매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하더라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제일 밑에도 했을 것인데 그 작업을 해나가면서 사람이 위에 있다면 밑에 취약화 작업하는 것은 나중에 했어야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마치려고 동시에 그런 작업을 했을 가능성. 거고 네. 그래서 무너졌을 겁니다. 예. 지금 9명이 매몰이 됐고 그중에 한 명은 예.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대화가 가능하다고 전해졌었는데 오늘 새벽에 예. 안타깝게도 사망 소식이 전해진 상황입니다. 지금 예. 조금 전에 4명 소식도 들어왔는데 사망 추정 소식으로만 들어온 상황이군요. 지금 현장 예. 상황은 좀 많이 어려워 보이는 거죠. 예. 사람들이 참 무척 사망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지금이 외부가 참 차가운 온도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체온을 잃어서 동사할 수 있는 확률이 크죠. 그냥 붕괴되면서 부상을 입었다면 더 심각하게 빨리 사망할 수도 있겠지만 부상을 안 입었더라도 이렇게 초겨울 날씨에 노출된다면 빨리 사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참 상황이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이번 상황에서? 골든타임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그 안에는 사람을 구조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시간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골든타임을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는데 그 배가 10분 안에 침몰될 것 같다. 그러면 10분 안에 구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골든타임이 될 수 있는 거지만 이 건물이 붕괴되면서는 그 안에 사람이 생으로 살아 있었어도 좀 며칠 견디기 힘들 텐데 부상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10초라도 빨리 구하는 것이 골든타임이지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안에는 구해야 된다. 그런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좀 미련한 설정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최대한 가능한 빨리 구조에 나서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지금 영상으로 보면요. 붕괴된 타워 주변도 조금 아슬아슬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니까 한 기는 이미 사전 취약화 작업을 마쳤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지금 구조하시는 분들 안전에도 좀 신경 써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요 구조자가 있을 경우에 구조대원들은 요 구조자가 조금만 더 쫓아가서 구조하면 나을 것 같으니 자기 안전을 무시하고 구조하러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구조에 임하는 지휘자의 처지에서는 요 구조자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구조자의 안전도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서 정말 신중히 해야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조 작업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조하시는 분들 안전도 염려됩니다. 매몰된 작업자들 속히 구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진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하신 분들 먼저 소개를 못 드렸는데 경제라이브 같이 하실 분들은 강민욱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쭉 보셨어요. 영상 쭉 보셨는데 지금 정부가 이렇게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뭘 놓쳤길래 지금 이런 상황이 또 발생했을 걸까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고 그리고 산업재해 처벌법 뭐 강화를 하면서 네. 좀 그래도 이런 문제가 좀 적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지만 사실 그 산업 현장에서의 어떤 사고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영으로 만들기는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걸 현실적으로는 좀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고 다만 이거를 이제 최소화하는 이런 정책이나 이런 제도가 좀 설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어떤 현장에서의 안보 불감증은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앞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안전을 뭔가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건설회사나 시행업체의 어떤 그 투자와 그런 비용 부담이 있을 텐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산업재해처벌법으로 이제 강화를 한다고 하는 이 강한 규제가 과연 모든 그런 사고들을 적절하게 최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이 들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있습니다. 네. 미국도 엄청난 이제 징벌적 그 벌금, 그게 뭐 반복성, 심각성, 아니면 뭐 의도성 이런 그 여부에 따라서 그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벌금이 늘어나게 돼 있고요. 네. 우리나라는 또 특이하게 이제 그 처벌법에는 그 사고가 나면 이제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네. 게 또 강한 그런 이제 법안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고가 또 반복이 되다 보니까 과연 이 채찍만으로 가능할까? 이제 비용 문제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약간의 당근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전보다 좀 사고가 줄어들었다고 하면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보완으로 그러면 국가 정부에서 뭐 세금 혜택을 준다든지 뭐 하는 좀 일종의 당근 정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책적으로도 당근도 오히려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고가 난 울산 화력발전소는 1981년에 준공이 돼서 한 40년간 계속해서 이용을 했던 곳이 가동이 됐던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22년에 지금 퇴역을 한 곳인데 지금 보시죠. 이 화면이 처음에 81년 4, 5, 6호기 준공 때 사진입니다. 네, 이 곳이 지금 이렇게 퇴역을 해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붕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올해까지 지금 가동된 지 30년이 넘어가는 노후 화력발전소가 한 10곳이 또 계속해서 폐지될 예정이라고 해요. 예, 맞습니다. 이제 울산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제 1981년도에 준공이 되고 그 초기 1980년대 초기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상징이었죠. 우리나라의 국내 총 전력의 15%까지 여기서 네.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엄청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세월이 지나가면서 산업도 바뀌고 일단은 화력 발전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으로 이동을 하고 또한 또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복지 측면이 늘어남으로써 공해를 많이 발생시키는 발전소다 이런 안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퇴역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화력 발전소는 한 40년 정도의 수명이 있는데 이것을 안전 보수를 하면 20년 동안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그러한 결정을 안 하죠. 보통은 다 이제 발전소를 해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뭐냐 인생하고도 비슷한데 실제로 정부 고위 관료에 취임을 하면 그 취임식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하고 이제 화환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퇴임할 때는 별로 관심 있는 사람이 없죠. 하지만 이것이 이번 경우에는 이 퇴임을 할 때 그 건설회사가 비용 절감의 문제로서 이렇게 안전에 신경을 안 쓰는 그 안전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네, 어쩌면 화력발전소 폐지, 철거는 단순 산업시설의 철거가 아니고 어떤 시대적인 의미도 좀 같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산업재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